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성전자는 25만 4천 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은 깨끗한 반등장이 아니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 장중에는 다시 무너졌고 오후 들어서야 가까스로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겉으로는 상승 마감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와 개인 기관의 저가 매수가 정면으로 부딪힌 날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른 날인데도 왜 불안한가? 그 이유는 주가가 아니라 수급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실적 슈퍼위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오고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실적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FOMC, 미국 GDP, PCE 물가까지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심지어 시장 일부에서는 미국의 깜짝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빠르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삼성전자는 단순히 오늘 올랐느냐, 빠졌느냐로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무엇을 팔고 무엇을 다시 담는지, 빅테크의 AI 투자가 진짜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미국 금리 인상 공포가 다시 기술주를 누를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회복을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지, 이 네 가지가 이번 주 흐름을 가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격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 시장의 진짜 흐름, 이번 주 전망, 예상 시나리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의 핵심은 상승 마감이 아닙니다. 수급 충돌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오전에는 AI 협력 기대감이 강하게 붙었습니다. 주말 사이 한미 반도체 협력 뉴스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거든요.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장기적인 첨단 메모리 공급과 AI 칩 파운드리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재용 회장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AI 반도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SK그룹도 엔비디아와 AI 팩토리 구축, 차세대 AI 메모리 공급을 포함한 포괄적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료만 보면 강합니다. AI 수요가 실제 반도체 주문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만들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급이었습니다. 외국인은 국내 반도체 투톱을 크게 팔았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내며 종가를 지켰지만 외국인의 방향은 아직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오늘 반등을 무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오늘 반등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바닥이라기보다 이번 주 이벤트를 앞둔 첫 번째 방어 신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장을 이해하려면 외국인의 움직임을 먼저 봐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보통 주가가 오르면 안심하고 빠지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위험을 줄입니다. 좋은 종목도 일부 덜어냅니다. 새로운 기회가 보이면 다른 시장으로 자금을 옮깁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기면 다시 들어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는 단순히 삼성전자를 버렸다는 뜻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실적 슈퍼위크와 FOMC를 앞두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당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았으니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 반대로 주가가 올랐으니 바닥이라고 단정하는 것, 둘 다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이번 주 후속 반응입니다. 실적이 나오고 FOMC가 지나고 미국 빅테크 실적이 공개된 뒤에도 외국인이 계속 파는지, 아니면 이벤트를 확인한 뒤 다시 전기전자 업종으로 돌아오는지, 그 흐름이 진짜 판단 기준입니다. 오늘 오전 수급을 더 흔든 변수는 중국 CXMT였습니다. 중국 메모리 기업 CXMT가 상하이 증시에 상장했고 첫날 폭등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자립의 상징 같은 기업에 자금이 몰리면서 시장에서는 국내 반도체주 차익 실현 자금이 일부 이동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글로벌 자금은 한국 반도체만 보지 않습니다. 미국 AI 반도체도 보고 중국 메모리도 보고 일본 장비주도 보고 전력 인프라도 봅니다. 돈은 늘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이어도 외국인에게는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자는 기업만 보면 안 됩니다. 자금의 이동 경로를 봐야 합니다. CXMT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시장을 바로 위협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범용 D램 쪽에서는 중장기 경쟁 구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생산 능력과 기술을 끌어올리면 한국 메모리 기업들은 더 빠르게 고부가 영역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삼성전자에게 HBM, 기업용 SSD, 파운드리, AI 고객 협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겉으로 보면 혼조였지만 반도체 쪽은 분명 약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버텼지만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밀렸습니다. 마이크론과 인텔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흐름을 단순히 반도체 업황이 끝났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시장 해석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빅테크가 AI 설비 투자를 늘린다고 하면 시장이 바로 환호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난다, 서버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HBM, DRAM, NAND, 전력 인프라 수요가 커진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건 알겠다. 그런데 그 돈으로 언제 이익을 내느냐? 현금 흐름은 버틸 수 있느냐? AI 투자가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느냐? 이 질문이 반도체를 다시 시험대에 올린 겁니다. 지금은 AI 수요의 사망 선고가 아닙니다. AI 투자 사이클의 건강검진입니다. 알파벳 실적이 그 변화를 잘 보여줬습니다. 알파벳은 AI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클라우드 수요도 강했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필요하다는 신호도 줬습니다. 반도체 입장에서는 분명 좋은 뉴스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바로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 부담이 같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AI 투자는 강합니다. 하지만 돈도 많이 듭니다. 투자가 늘수록 서버도 필요하고 메모리도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빅테크 주주 입장에서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많이 쓰고도 이익률을 지킬 수 있느냐? 현금을 계속 남길 수 있느냐? 투자 대비 수익이 충분히 빨리 나오느냐?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실적에서 시장이 볼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출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입니다. 캐펙스가 아닙니다. 캐펙스 이후에도 수익성이 버티느냐입니다. 삼성전자에게 빅테크 실적은 직접적인 변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유지하거나 늘리면서도 현금 흐름을 방어한다면 시장은 다시 AI 투자를 호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에는 수요 논리가 살아납니다. 서버용 DRAM, 기업용 SSD, NAND, HBM, 파운드리,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어지면 이 모든 밸류 체인이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빅테크가 투자 부담을 이유로 속도 조절 신호를 주거나 현금 흐름 악화가 더 크게 부각되면 반도체 투자 심리는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단순히 빅테크가 돈을 많이 쓰느냐를 보는 주가 아닙니다. 그 돈이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는지를 확인하는 주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삼성전자 흐름을 잘못 보게 됩니다. AI 투자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 투자가 돈이 된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FOMC가 끼어 있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광문은 미국 금리입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유가 불안과 물가 재반등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깜짝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빠르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투자자에게도 중요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의 부담입니다. 반도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래 이익을 크게 반영받는 성장 산업일수록 금리 상승에 민감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이지만 외국인 수급과 글로벌 금리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외국인이 포지션을 크게 조정하는 구간에서는 FOMC의 뉘앙스 하나가 수급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금리를 실제로 올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물가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유가 상승을 얼마나 경계하는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얼마나 열어두는지, 이 문장들이 이번 주 삼성전자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PCE와 GDP도 같이 봐야 합니다. PCE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입니다. PCE가 안정적으로 나오면 물가 재상승 공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 베팅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 반도체주는 이런 환경에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반대로 PCE가 높게 나오고 GDP까지 예상보다 강하면 시장은 다시 긴장할 수 있습니다. 경기는 버틴다. 물가는 쉽게 안 내려간다. 그러면 연준이 더 오래, 더 높게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 해석이 나오면 나스닥과 반도체에는 부담입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는 국내 실적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 물가, 미국 성장률, 미국 금리, 미국 빅테크 현금 흐름, 그리고 외국인 선물 수급까지 같이 엮여 있습니다. 이번 주 차트를 볼 때는 종목 뉴스만 보시면 안 됩니다. 미국 경제지표 캘린더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유가와 중동 리스크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면서 유가와 미국
미국 국채 금리는 한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국내 반도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해소된 리스크는 아닙니다. 중동 긴장이 다시 커지고 유가가 재상승하면 시장은 곧바로 물가와 금리를 걱정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집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살아납니다. 금리 부담이 커지면 나스닥과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눌립니다. 여기에 관세 이슈까지 겹치면 시장의 물가 공포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도 전체 시장의 할인율이 올라가면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대응은 반도체 뉴스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유가, 금리,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장은 기업 하나만 좋은 것으로 해결되는 장이 아닙니다.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미 잠정 실적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단순한 영업이익 숫자보다 부문별 내용을 볼 겁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D램과 낸드 수익성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기업용 SSD 수요가 실제로 강한지, HBM 출하와 가격, 고객사 인증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차세대 HBM 공급 일정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파운드리에서는 적자 폭이 줄어드는지, AI 칩 고객 협력이 실제 매출 기대와 연결되는지, 모바일에서는 갤럭시 신제품과 온디바이스 AI가 하반기 실적 방어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싸다는 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미 삼성전자가 싸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싸면서 좋아지고 있느냐입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는 기대가 아니라 증명으로 평가받습니다. 한미 반도체 협력도 중요한 재료입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장기적인 첨단 메모리 공급과 AI 칩 파운드리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샘 올트먼과 만나 AI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뉴스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던 질문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AI 투자가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삼성전자가 그 주문을 받을 수 있느냐, 파운드리와 메모리에서 장기 고객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냉정해야 합니다. 협력 발표는 방향입니다.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려면 실제 계약 구조, 매출 반영 시점, 수익성, 공급 안정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와 컨콜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구체화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장에 필요한 건 화려한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숫자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입니다. SK 하이닉스 실적도 삼성전자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실적을 발표하고 삼성전자가 그 뒤를 잇습니다. 하이닉스가 반도체 심리에 첫 문을 여는 구조입니다. SK 하이닉스에서 HBM 공급 증가, 범용 D램 가격 상승, D램과 낸드 수급 전망이 강하게 나오면 메모리 전체 투자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그 흐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 숫자가 좋아도 가이던스가 약하거나 HBM 주문 지속성에 대한 표현이 조심스럽다면 삼성전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두 회사를 따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메모리 업황은 같이 봅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아직 따라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강한 메시지를 주면 메모리 업황의 신뢰가 살아나고 삼성전자도 반사 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가 흔들리면 삼성전자에는 업황 불안과 HBM 격차 우려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 주주도 하이닉스 실적을 반드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삼성전기의 흐름도 중요합니다. 오늘 삼성전기 흐름은 반도체 본주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후방 밸류체인 확산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반등하려면 본주만 움직여서는 부족합니다. 삼성전기, 반도체 장비주, 패키지 기판, 전력기기, 데이터 센터 냉각, AI 서버 부품, 이쪽으로 거래 대금이 퍼져야 반등의 질이 좋아집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메모리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MLCC가 필요합니다. 기판이 필요합니다. 패키징이 필요합니다. 전력기기와 냉각 설비도 필요합니다. 이번 주 삼성전기 실적에서 AI 서버용 MLCC와 패키지 기판 수요가 확인되면 삼성전자 본주보다 먼저 후방 밸류체인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배장주가 움직이기 전에 돈은 후방에서 먼저 흔적을 남깁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항상 한 박자 늦습니다. 국내 시장 내부에서는 순환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과 AI 챗봇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돈이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AI라는 큰 테마 안에서 다른 길목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돈이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로봇 같은
쪽으로 잠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판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 다닙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 이동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붙잡고 오늘 올랐다 내렸다만 보면 시장의 큰 그림을 놓칩니다. 이번 주에는 반도체 본주와 함께 AI 소프트웨어, 전력 인프라, 후방 장비주, 데이터 센터 관련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주도주는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돈이 이동하는 경로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이번 주 삼성전자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 시나리오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둔화됩니다. 전기전자 업종으로 다시 수급이 들어옵니다. SK하이닉스 실적이 메모리 업황을 살립니다. 삼성전자 합정 실적에서 HBM, 기업용 SSD, 파운드리 적자 축소 신호가 나옵니다. 미국 빅테크가 AI CAPEX를 유지하면서도 현금 흐름을 방어합니다. FOMC와 PCE가 금리 인상 공포를 낮춥니다. 이 흐름이면 오늘의 반등은 단순 반발 매수가 아니라 바닥권 회복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장중 급등이 아닙니다. 종가의 힘입니다. 오전의 흥분보다 오후의 수급이 중요합니다. 뉴스보다 돈이 어디에 붙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박스권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기본 흐름입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AI 협력 기대도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가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FOMC는 애매하고 PCE도 시장을 완전히 안심시키지 못합니다. 빅테크 실적은 좋지만 현금 흐름 우려가 남습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방향을 바로 정하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강합니다. 점심에는 무너집니다. 오후에는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같은 장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는 예측보다 대응입니다. 장기 물량은 논리로 가져갑니다. 단기 물량은 종가와 수급으로 조절합니다. 위험 물량은 반등 때 줄입니다. 신규 매수는 분할입니다. 호가창을 따라다니면 계속 당합니다. 장 마감 30분을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조심 시나리오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팝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칩니다. 가이던스가 조심스럽습니다. 빅테크 실적에서 CAPEX 부담과 현금 흐름 악화가 더 부각됩니다. FOMC가 매파적으로 나오고 PCE나 GDP가 금리 인상 공포를 다시 키웁니다. 이 흐름이면 삼성전자는 다시 하방 방어력을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싸 보인다고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이라는 사실과 지금 매수 위치가 좋은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고점 보유자는 본전, 생각보다 계좌 생존을 먼저 봐야 합니다. 단기 물량은 줄입니다. 신규 매수자는 기다립니다. 현금은 도망이 아닙니다.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한 무기입니다. 조심 시나리오에서는 자신감보다 생존입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에서 봐야 할 체크포인트는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 외국인 전기전자 매도가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확정 실적에서는 HBM, 기업용 SSD, 파운드리 적자 축소, 모바일 실적 방어력을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 실적에서는 메모리 업황과 HBM 주문 지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빅테크 실적에서는 CAPEX와 현금 흐름이 같이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FOMC와 PCE 이후 금리 인상 공포가 꺾이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신호가 나오면 반등은 단순 반발 매수가 아니라 회복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가 없다면 상승은 줄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보다 중요한 건 좋은 뉴스에 돈이 붙는지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헤드라인이 아니라 수급으로 판정됩니다. 개인 투자자 대응은 단순해야 합니다. 장기 물량은 산업 논리로 가져갑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HBM 제도전, 파운드리 개선 가능성을 보는 물량입니다. 단기 물량은 수급으로 판단합니다. 외국인이 사는지, 장 후반 종가가 강한지, 삼성전기와 소부장으로 돈이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위험 물량은 반등 때 줄입니다. 신용으로 산 물량, 고점에서 급하게 따라 산 물량, 계획 없이 물타기한 물량은 계좌를 무겁게 만듭니다. 신규 매수자는 추격하지 않습니다. 반등한다고 바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등 이후에도 수급이 버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락했다고 무조건 싸다고 보면 안 됩니다. 싸다와 안전하다는 다릅니다. 확인 없는 매수는 대응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 모든 수급을 장중에 혼자 다 추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호가창 하나만 봐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봐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외국인 전기전자 수급, 삼성전자 종가 흐름, SK하이닉스 실적 반응, 삼성전기와 소부장 거래 대금, 미국 빅테크 시간의 반응, FOMC 이후 금리와 환율, 전력 인프라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관련주 강도, 여기에 AI 소프트웨어와 로봇, 방산, 금융주, 순환매까지 봐야 합니다. 개인이 이걸 전부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사이 세력의 돈은 먼저 움직입니다. 대장주보다 먼저 장비주에 붙고 기판과 패키징으로 번지고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냉각으로 이동합니다. 늦게 보면 이미 가격은 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주도주 알림센터는 이 돈길을 실시간으로 필터링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움직이는 반도체 장비주, 삼성전기 소부장, 기판,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냉각,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을 추적합니다. 무리한 추격이 아니라 수급이 확인되는 눌림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뉴스를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이 어디로 먼저 가는지 보는 겁니다. 이번 주처럼 실적, 금리, 물가, 빅테크, 외국인 수급이 한꺼번에 터지는 장에서는 이 흐름을 놓치면 너무 늦습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오늘의 반등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안심 신호는 아닙니다. 한미 반도체 협력은 강한 재료입니다. 브로드컴, 오픈AI, 엔비디아, MS로 이어지는 AI 동맹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아직 확실히 돌아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증명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증명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 실적이 업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빅테크가 AI 케이펙스와 현금 흐름을 증명해야 합니다. FOMC와 PCE가 금리 인상 공포를 잠재워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다시 전기전자 업종을 받아줘야 합니다. 동시효과보다 장마감 30분, 뉴스보다 수급, 본주보다 후방 밸류체인, 바닥 맞추기보다 먼저 살아나는 주도주. 이번 주 삼성전자는 감으로 버티는 종목이 아닙니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